이강인에 대한 프랑스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스탯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무차별적으로 혹평을 퍼붓고 있는 프랑스 언론입니다. 이에 프랑스 레전드이자 독설가의 발언도 팬들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르셀로나 팬들이 경기 후 이강인 선수를 향한 반응이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바르셀로나 팬들은 엘리케는 바르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다. 아센시오를 투입하여 바르콜라로부터 45분을 구제했다. 그런 다음 이강인을 제거했다. 그는 비티냐와 함께 최고 중 하나였다. 그는 모든 PSG 전환의 핵심이었다. 어제 차비가 게임에서 확실히 승리했다. 이강인 사건은 엄청난 젠장. 엘리케가 이강인을 제거한 것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얘기했는데 그가 나가서 정말 기뻤다. 바르샤는 2차전에 이 선수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강인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정말 무서웠다. 음바페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바르콜라는 말 그대로 전기였다 등의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악의적인 혹평으로 인해 맘고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는 언론이나 매체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금 2차전에서 맹활약해 줄 것 같습니다. 2차전 수요일 맹활약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프랑스 현지 유튜버들도 이강인을 앞다퉈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자 55만 4천 명의 프랑스 유명 유튜버는 이강인에 대해 파리 생제르맹은 반드시 그와 같은 플레이어를 영입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유망한 선수입니다.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구독자 4만 7천 명의 인기 있는 유튜버도 마치 공이 발에 붙은 것처럼 서너 명의 선수를 드리블로 제치고 미드필더에서도 활약하는 선수입니다. 그의 드리블은 젊은 시절 메시를 연상케 합니다. 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정말 미친 시즌을 보냈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적할 수도 있었고 이번 여름 아틀레티코를 갈 뻔도 했지만 결국 UEFA 랭킹 6위인 세계적인 클럽 중 하나인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단점으로 지적받던 피지컬과 수비 가담 능력 활동량 등은 이제 이강인 선수의 장점으로 평가받는 등 정말 미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화려한 개인기, 바디페인팅뿐 아니라 전문가들은 그의 퍼스트 터치, 트래핑이 현지에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대형 유튜브 채널인 슈퍼러브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날달걀 트래핑이 화제가 되고 있고 예전에 국가대표 출신이며 프리미어리그 카디프시티 등에서 활약했던 김보경 선수도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으로 터치가 다르다고 발언했었는데요. 당시 김보경 선수는 기술이 좋거나 어떤 부분은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데 퍼스트 터치 부분이나 세밀한 부분은 타고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퍼스트 터치를 보며 느꼈다. 그런데 국가대표 소집 훈련 시 막내 이강인에게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무척이나 놀랬다고 발언하며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현지 110만 대형 축구 유튜버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며 화제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이강인 선수를 향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서 뛰기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 좋아 보여. 이강인은 덴벨레처럼 저돌적이고 빠르지 않아.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운영하는 것이 강점인 선수야.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선수 말이야. 이런 것들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선수야. 덴벨레처럼 속도로 상대를 제치는 것이 아닌 기술로 제치는 선수야. 그래서 사이드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의 키패스나 탈압박을 봐도 중앙이 더 좋은 위치라고 확신해. 오늘은 오른쪽에서 뛰었고 나쁘지 않았어. 물론 업다운이 있었지만 이강인이 안 보일 때에는 하키미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 뒷공간을 이강인이 커버해야만 했어. 하키미와도 호흡이 좋았고 상대 선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 최고의 경기를 펼친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없어. 강인이는 오늘 잘했어. 중앙에서 뛰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리몸 덴벨레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는 한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에 세워 양발 모두를 쓰며 돌파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패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디테일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덴벨레 선수이나 패스, 드리블 등을 탁월하게 해내면서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으로 이동시킨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옳은 판단이라며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요일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바르셀로나 원정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이 공개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엔리케 감독은 지난 1차전에 대해 복귀하며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첫 경기의 결과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배 후에는 그 뒤를 잇는 날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패배로 스태프들, 선수들, 구단에 계신 모든 분들, 팬분들 모두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프로 선수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내일 다시 반등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어 그는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27경기에서 지지 않은 끝에 이 패배가 나왔습니다. 다시 승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바르셀로나를 축하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 우리는 팬들에게 응원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2차전까지는 리그1 경기가 미뤄지며 충분한 휴식과 시간을 가진 점에 대해 질문을 나왔는데요. 이번 2차전은 리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1차전을 돌아보고 이번 복귀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다행입니다. 내일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자신을 능가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팀의 모든 사람들이 이기기를 원하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2차전 원정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이어 2차전 전술과 선수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처음 몇 분부터 압박할 것이고 그들은 약간의 카운터 어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만들 것이고 바르셀로나도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백라인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도 첫 경기와 비슷하고 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중들에게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매우 긴밀한 선수 집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최고 수준의 팀의 일원이고 저는 그들이 경기장에서 하는 일에 만족합니다. 물론 때로는 매우 훌륭하고 때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대보다 정말 우위에 있을 때도 있고 1차전처럼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경기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내일은 양팀 모두에게 복잡한 경기가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야망은 승리하여 4강 진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훌륭한 축구 경기가 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